우물과 샘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어떻게 되나요? 우리가 이제 약수터라 그러죠. 그 우물이나 옛날 물이 나오는 건 똑같습니다. 근데 그 옛날에 이렇게 생각했대요. 어, 굳이 말하면은 이제 이게 샘, 샘천자고요. 이게 우물입니다. 그 우리가 어떤 사람들 샤퍼트라고 합니다만 엄밀히 보면 샵은 좀 옆으로 쓰고 음. 우물정자는 반드시 쓰죠. 근데 뭐 도찐개찐입니다. 뭐 이해하면 되는데 보통 샘이라고 하면은 물이 솟구치는 겁니다. 물이 솟구치는 건데 물이 솟구치는 게 다행히 그 지상 그러니까 땅 근처에서 솟구치면 물이 이렇게 솟구칩니다. 그런데 땅 속에서도 물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건 물이 나왔는데 우물이 그 구멍을 파면은 여기 나온 게 이렇게 모입니다. 음. 그런데 물이 스스로 나오는 건 아니에요. 이걸 우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개 뭐 우물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파져 있죠. 음. 예, 그래서 이렇게 옛날 영화 같은 거 보면 가끔 뭐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만 사람을 여기 빠뜨리거나 뭐 음. 이런 일이 간혹 벌어지기도 하죠.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죠. 어쨌든 그 물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는 어떻죠?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정상입니다. 그건 당연합니다. 이게 뭐 법칙은 모르겠습니다만 위에서 아래로 게 자연적인 건데 물이 거꾸로 스스로 인간이 뜨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위로 올라온다. 그건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게 샘입니다. 음. 우물이고. 물론 우물은 그 샘이 속에 있어서 속에서 나온 물이 모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샘이라고 하는 거는 지상에 있을 수도 있고요. 지하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하에 있는 거는 옆에 우물로 모입니다. 어. 그래서 흔히 이제 우리가 지하를 땅을 파다 보면은 그러니까 물 나오는 구멍을 딱 뚫어서 거기서 물이 막 콸콸 쏟아져서 이제 우물이 되는 겁니다. 예, 이게 가능합니다. 근데 물이라고 하는 거는 땅이 있으면 땅 밑으로 물이 내려가서 땅의 지압을 받습니다. 땅의 압력을. 그러면 압력을 받아서 물이 모여서서 압력 때문에 위로 솟구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산 꼭대기에서 물이 나와, 샘이. 자, 이론적으로는 물이 지하에 어떻게 여기서 위에 산도 없는데. 물론 밑에서는 이해가 돼요. 아, 뭐 위에서 물이 떨어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산 꼭대기도 물이 나온 데도 있습니다. 음. 그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요 옆에 이 산인데 그 옆에 더 큰 산이 있다는 거죠. 큰 산이 그럼 여기에서 압력이 된 게 여기까지 미치는 거죠. 그래서 흔히 어떤 사람 백두산 천지가 그 빗물이 모인 것도 있습니다만 속에서도 물이 나온대요. 뭐 제가 연구한 건 아니고 뭐 과학자들이 이렇게 연구했나 봐요. 왜 그럴까? 백두산 제일 높은데 거기서도 물이 나와. 말이 안 되죠. 그런데 더 다른 쪽에 물이 눌리니까 뭐 더 높은 산보다도 이제 압력이 눌리니까 그 지하 땅의 무게 때문에 눌려서 솟구친다는 거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뭐 그거는 뭐 제가 그쪽 과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뭐 저도 들은 얘기이고 뭐 제가 직접 확인한 게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음. 산 꼭대기에서도 샘이 나온 수는 대부분 지압 때문에 땅의 압력 때문에 물이 솟구치는 겁니다. 음. 자, 다시 말하면 물이라고 하는 거 원래 자연스럽게 밑으로 내려가는 청상입니다. 근데 밑으로 안 내려가 위로 올라와. 이상하잖아요. 그게 수풍정계입니다. 음. 잠깐 좀 지우고 갈게요. 주요 궤에서는 이거를 수풍정계라고 하는데요. 이건 감깨니까 물입니다. 물을 이 이게 손깨입니다. 원래 손깨는요 들어간다, 바람이다, 공손하다
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또 나무다 이렇게 봐도 됩니다. 그래서 나무가 이렇게 아니, 바람이 밑으로 닿아서 올라온단다. 우리 혹시 그거 아세요? 그 온천이나 이런 데 가면은 온탕이 그 밑에 바람 공기 막 나오면은 뿌글뿌글 막 음, 밑에서 바람이 들어오니까 물 아래에서 그러니까 물이 막 뽀글뽀글해서 위로 이렇게 조금씩 튑니다. 음, 바로 그런 모습이 정계다. 그 샘과 같이 솟구치잖아요. 음, 아니, 샘은 아니지. 거의 인위적으로 뭐 바람을 넣는 겁니다만 그 욕조에 보면은 밑에 바람이 뽀글뽀글 나오면서 거기 뽀글뽀글 합니다. 네. 그런 거라고 연상해도 됩니다. 그 마치 물 밑에서 바람이 들어서 올린다. 근데 바람이 들어갈 때 공손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거 막 하면 오히려 물이 흘러 넘치거나 뭐 다른 사단이 납니다. 그러니까 바람이 들어갈 때 공손이 들어가서 물이 일정하게 나오는 거래. 그래서 왜 바람, 공손하다. 이제 손 깨기 때 공손하다의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로 쓴 게 이제 그런 거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자, 다시 말하면 우물과 샘은 다 물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우물은 땅 속에 있고요, 물이. 그래서 인간이 물을 떠야 됩니다. 두레박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효를 말할 때 음유를 우물이라고 합니다. 양유는 어떻죠? 양유는 스스로 나옵니다. 그래서 양유를 그 샘, 응? 샘천자, 샘으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거는 자마다 약간 견해가 좀 다르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봐도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물은 땅속에서 이렇게 근데 물을 뜰 때는 우리 어떻게 하죠? 밑에 있는 물을 뜰 때는 어떻게 돼? 두레박을 내려서 뜨죠. 근데 두레박을 뭘로 만들까요, 되게? 나무로 만듭니다. 나무가 좀 흔히 있고 또 제작하기도 좋고 만약에 도자기로 만들면요 내려보내다가 그 우물 벽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이렇게 물이 있다. 이렇게 넣다가 보면 잘못해서 부딪히면 깨집니다. 그거보다는 나무로 해야 이게 뜨기 좋습니다. 물론 도자기로 만든 것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불편하죠, 좀. 그래서 물을 뜨는 과정들이 어떻죠? 나무라고 하는 뒤에다가 물을 채우잖아요. 두레박으로 이렇게 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 이게 바로 목, 나무고, 물이다. 수풍전결, 딱이잖아. 이렇게 보는 수도 있습니다. 음,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또 정자는 이렇게 봤고요. 주자는 그게 아니라, 음, 나무가 이렇게 자라면요. 이렇게 뿌리에서 습기를, 수분을 먹어서 아직까지 보내잖아요. 자연 상태에서는 다시 말해 물이라고 하는 거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갑니다. 근데 나무는 스스로의 힘으로 물을 끌어올립니다. 위로. 뭐 이게 어떤 사람 뭐 삼투압이다 뭐 뭐라 어쨌든 간에 뭐 그건 과학자들 할 얘기고 어쨌든 나무는 위로 물을 보냅니다. 가지 끝까지. 바로 이런 모습이 수풍장 계속 올라간다 의미다. 자, 아까 물을 뜨든 나무가 물을 보내든 다 무슨 컨셉이죠? 올린다. 그래서 그런 컨셉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샘물도 스스로 물이 펄펄 나오고요. 우물은 사람이 떠서 먹죠. 다 물이 올라오는 거죠. 스스로 올라오든 인간이 두레발을 뜨든 다 물을 뜹니다. 그래서 인간이 먹습니다. 그래서 그 우물과 샘의 공통점은 당연히 뭐 물이 모이고 한다는 거고요. 차이점은 양유와 음유의 차이. 스스로 나온다, 인위적으로 올린다. 이렇게 봐도 뭐 틀린 말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뭐 보는 관점의 차이도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은 차차 좀 이야기하면서 좀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